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앤소니입니다. 오늘 151번째 강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당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경매를 해오면서 경매가 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몰라서 어려웠고 지금은 법원 경매장이 무한 경쟁의 시장으로 바뀌어 가면서 수익을 내기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경매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고 저도 처음에 여러분과 같이 시작하는 과정을 거쳐왔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단계를 슬기롭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여러 가지 배당 사례에 대한 것입니다. 저와 함께 전체적인 권리 분석과 배당 연습을 해보시죠. 첫 번째 보실 내용이 충청북도 청주의 아파트입니다. 조그만 아파트네요. 2005년 12월에 3,800에 감정이 되고 2,935만 원에 낙찰된 사례입니다.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 등기부상에 2000년 3월에 건저당이 있네요.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그 이후에 소유권이 바뀌고 또 가압류, 건저당, 가압류 이런 권리들이 들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건저당이 경매를 신청했네요. 임차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씨가 있고요. 2003년 10월에 전입하고 같은 날 확정을 받았는데 보증금이 2,300입니다. 전입한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으니까 대항력은 없죠. 자, 이것이 낙찰되어서 과연 배당이 어떻게 될까? 일단 등기부상으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임차인도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자인 여러분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얼마 받을까라는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권리 분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2,300의 임차인에게 과연 얼마 배당될까? 그래서 내보낼 때 특별한 저항이 있을까? 이런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낙찰된 금액을 2,935만 원인데 2,800으로 볼까요? 2,800이란 경매 비용을 공제하고 2,800을 여러 권리자에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소액이 되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2000년 3월 건저당을 기준으로 하면 2천만 원 이하 800만 원이죠. 그래서 소액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액에 해당 없으니까 바로 국민은행에 건저당이 650만 원을 1순위로 배당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국민은행이 배당을 다 받아갔으니까 그 다음 기준으로 또 소액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 기준은 2003년 10월의 건저당이고 이때는 청주가 3천만 원 이하의 1200 최우선 변제죠. 당연히 임차인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2800 중에서 이미 국민은행이 650을 받아갔으니까 나머지 1150만 원 남은 것을 2150이죠. 2150만 원 남은 것 중에서 반 2분의 1 범위 내에서 1200만 원까지 배당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100만 원 정도가 임차인에게 소액으로 나가겠습니다. 1100만 원. 그러면 아직 남은 11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자, 이 씨가 소액을 배당받고 아직 못 받은 금액이 1200 정도 남아있죠. 그리고 못 받은 권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가 가압류가 있고 그 뒤에 건저당, 가압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안분 배당해야 되죠.
그리고 임차인도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임차인은 2003년 10월 20일이니까 요 근저당보다 앞섭니다. 그렇다면 5,800 대략 4,000 1,000만원 그리고 농협에 5만원 500만원 그리고 임차인이 요 사이에 1,200만원 이런 정도로 순서가 돼야 되겠네요. 현재 남아있는 대략 1,100만원을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채권자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총 채권이 대략 1억 2,500이 되네요. 1억 2,500 중에서 5,800 또는 임차인 같으면 1억 1,100만 원을 1억 2,500 중에 1,200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죠. 모두 5사람에게 배분을 합니다. 이것을 배분한 다음에 임차인 확정받은 임차인보다 늦은 이쪽의 4천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에 배분된 금액은 결국 임차인에게 흡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총 1억 2,500 중에서 1,200, 4,000, 1,500 이것을 합한 금액 6,700으로 그대로 계산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1,100만 원을 1억 2,500분의 6,700 흡수하는 것을 모두 이쪽으로 몰아서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략 반 정도 되니까 1,100 중에서 대략 600만 원 정도가 임차인에게 추가로 배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2,800 정도에 낙찰된 이것을 소액이 없으니까 근저당에 먼저 배당하고 근저당 이후에는 임차인이 소액이 되니까 임차인에게 남은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소액 배당하고 그래도 남은 금액이 1,100만 원 있는데 이것을 확정일자 임차인과 가압류, 근저당, 가압류 이러한 여러 채권자에게 안분하고 안분한 것 중에 물건이 채권보다 앞서는 것은 다시 또 흡수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임차인에게는 추가로 600 정도, 총 1,800 정도가 배당이 된다. 낙찰자인 여러분은 등기부는 깨끗해지고 임차인은 2,300 중에 1,800 정도를 배당받는 그래서 명도하기도 쉬운 물건이다. 이런 최종 판단이 나온다는 거죠.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냥 보통의 주택이네요. 그림상으로 보면 지하도 있고 여기 나오네요. 3층의 다가구 주택이네요. 2005년에 2억 4,300에 감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1억 2,8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토지, 건물, 제시외 건물 모두 경매 대상인 것으로 나타나네요. 다가구 주택인데 모두 15가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15가구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글쎄요, 이건 좀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 15가구가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실제 여기 전입한 세대는 5가구네요. 먼저 등기부를 보죠. 등기부를 보면 2001년 11월에 근저당이 있고 이것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겠습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3사람이 있네요. 결국 우리의 이 배당의 목적은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금이 얼마냐, 인수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낙찰된 금액이 2억 9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억 9천이라는 금액을 과연
어떤 순서에 의해서 배당을 할까? 일단 경매 비용을 무시하고 2억 9천을 배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 거죠. 2001년 11월 부산은 3,500이야 1,400이 소액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임차인이 소액이 되겠습니다. 1,400이 배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으로 1,400씩 세 사람에게 4,200이라는 돈이 배당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배당은 우선 변제권이죠. 그래서 건저당이나 확정일자 임차인의 순위를 따져야 되겠습니다. 김 씨는 확정을 늦게 받았습니다. 2004년. 두 번째 김 씨는 또 확정을 2005년에 받았네요. 세 번째 박 씨는 96년 전임 97년 확정입니다. 아주 우선 변제권이 빠르네요. 아마 소액 다음에 두 번째 배당이 아닐까. 그 다음에 안 씨는 2002년 5월. 여기는 건저당이 2001년 11월이니까 건저당보다는 안 씨가 늦네요. 세 번째 정 씨는 2005년. 그래서 결국 소액이 1번, 우선 변제권은 박 씨가 2번인데 이미 소액을 1,400 받았으니까 나머지 2,100, 3,500 중에 2,100을 배당받게 되겠네요. 그 이후에는 건저당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낙찰된 금액이 2억 9천이니까 4천여만 원 정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앞에 사건이 2,900이었는 걸 착각했습니다. 1억 2,5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200이 배당되고 2,100만 원 배당됐으니까 6,300이 배당되고 6,300과 나머지 9,600. 그러면 모자라죠. 결국 세 번째 건저당은 9,600 중에서 일부 대략 5,000 내지 6,000 정도만 배당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다른 권리자는 배당이 없고 모두 낙찰 이후에 소멸이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등기부는 이제 깨끗해진다고 결론이 났고요. 임차인이 과연 어떻게 배당되는지 한 번 더 되짚어보죠. 김 씨는 소액에 해당되지 않고 확정일이 늦어서 배당이 전혀 없으니까 4천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 김 씨도 대항력이 있는데 여기에는 소액 1,400이 나가니까 1,600을 인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박 씨는 소액이 나가고 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전액 배당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안 씨는 아무런 배당이 없습니다. 소액이 안 되고 확정일자, 전입일자가 늦습니다. 다섯 번째 정 씨는 전입이 늦긴 하지만 소액 1,400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는 두 개죠. 4천만 원과 1,600만 원, 5,600만 원. 이것이 낙찰된 금액이 1억 2,800이었죠. 그래서 5,600을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대략 1억 8,400에 낙찰받은 셈이 되네요. 여러분 입장에서도 지금 이와 같은 정도는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역시 주택이 경매로 나왔네요. 아까 부산 사건과 비슷해 보입니다. 규모는 2005년에 4억 6,600에 감정되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최종적으로는 취하가 된 사건입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취하의 원인은 무익료로 보이네요. 일단 취하하고 관계없이
이 사건이 낙찰되었을 때 과연 배당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많은 임차인이 있을 텐데 다가구 주택이니까 그 임차인들에게 어떻게 배당이 될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물은 지하까지 4층이고요. 원룸, 투룸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제시외 건물도 모두 경매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많은 임차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복잡하다 하더라도 어차피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하나하나 이해만 한다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여러분이 따로 기록하시면서 판단하시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빌라에 비해서 이것을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만큼 경쟁자가 떨어지겠죠.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 있고 귀찮아서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테니까 오히려 여러분에게 기회가 더 많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죠. 복잡하니까 먼저 등기부부터 보겠습니다. 등기부를 보시면 2003년도에 소유권을 이전받고 같은 날 새마을금고에 건저당을 설정했네요. 금액은 1억 7천입니다. 그 이후에 전세권이나 임차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세권은 일단 건저당 이후니까 반드시 지워지죠. 전세권이 선순위 전세권이 아니니까 반드시 지워집니다. 그런데 임차권은 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전입일자가 중요하죠. 전입일자가 2003년 3월이니까 건저당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임차권자 신씨가 그 보증금 1,000만 원을 배당받지 못한다면 이 임차권 등기는 지워지지 않겠죠. 근데 1,000만 원이니까 임차권 등기했으니까 경매 개시 이전에 임차권 등기했으니까 이미 배당 요구한 것이고 1,000만 원이면 아마도 소액으로 전액 배당되지 않을까.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등기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해야 될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은 임차인의 대항력 문제죠. 2003년 6월 9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미 판단을 해놨습니다만 이렇게 모두 기록이 되어 있죠. 2003년 여기도 말소기준권리가 나옵니다. 2003년 6월 9일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모두 나옵니다. 가구수가 아주 많네요. 자, 대항력이 있다 없다라는 걸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최종적으로 이것이 낙찰되었을 때 과연 얼마나 배당받을까? 그렇다면 일단 이것이 얼마에 낙찰됐는지 예상가를 제시하고 계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낙찰가를 2억으로 일단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낙찰가 2억일 경우에 임차인에게 얼마가 배당되고 얼마를 인수해야 될까? 말소기준권리 2003년 6월 9일로 보면 이 대전시의 주택은 3,500 이하 임차인에게 1,400이 우선 배당이죠. 최우선 배당이 3,500 이하 1,400입니다. 임차인을 보면 3,500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없네요. 그래서 금액 자체는 모두 소액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액이 되려면 경매 개시한 날짜 이전에 전입해야 되겠죠. 경매 개시한 날짜가 2004년 10월입니다. 그래서 2004년 10월 이후에 전입했다면 소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보이네요. 2004년 10월 20일 경매 직후에 전입했기 때문에
여기는 소액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안 한 사람도 당연히 소액에 해당되지가 않죠. 확정일은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소액 임차인은 확정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4가구 중에 경매 개시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 배당 요구하지 않은 임차인 2가구를 뺀 나머지는 모두 소액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12가구가 되나요? 12가구에게 1,400이라는 돈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낙찰가의 2분의 1 범위 내, 낙찰가가 2억으로 봤으니까 1억 범위 내에 1,400입니다. 지금 이 금액으로는 1,400을 훨씬 상회하죠. 그렇다면 1억을 12가구로 나눠야 되겠죠. 1억을 12가구로 나누면 대략 800여만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800 몇십만 원 이렇게 나올 텐데 계산 편의상 800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가구에 2가구를 뺀 모든 가구에 800이 일단 배당이 되죠. 자, 그것 외에는 이제 모두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가 되든지 아니면 변제가 안 되더라도 인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보면 모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릅니다. 이 사람은 아니고요. 확정일이 없으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자, 우선 변제권이 있는 모든 임차인의 금액을 제가 하나씩 체크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금액이 3억 200에서, 자, 다시 볼까요? 총 임차인 14명의 보증금이 3억 200이라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미리 해놨네요. 3억 200이라는 금액. 이것이 총 임차 보증금인데 그 중에서 대항력이 없는 금액,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꽤 있죠. 이 금액을 합하니까 이것이 9,9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금액은 2억 300이라는 금액이 나오네요. 그리고 대항력이 없지만 이렇게 우선 변제권이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보다 먼저 소액을 받는 금액이 3사람 있습니다. 800만 원씩 3사람, 2,400이 결국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낙찰이 되면 소액이 가장 먼저 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배당이 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아무 돈이 없으면 배당이 끝나는데 여기서 소액이나 우선 배당을 받지 못한 대항력 임차인은 모두 인수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2억 2,700. 이 금액보다 낮게 낙찰되면 인수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좀 계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총 3억 200이라는 돈이 임차인의 총 채권액입니다. 3억 200 중에서 대항력이 없는 금액을 빼야 되겠죠. 대항력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인수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 금액이 9,900입니다. 그런데 대항력은 없지만 이 9,900 중에서 대항력은 없지만 먼저 배당, 소액 배당 받아야 될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800만 원씩 3사람이니까 2,400이죠. 그래서 3억 200에서 9,900을 빼고 2,400을 더한 금액. 이 금액이 2억 2,700인데 이 금액 이상으로 낙찰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금액 이하로 낙찰받더라도 결국은 인수가 생긴다는 거죠. 또 하나, 이 금액 이상으로 낙찰받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한 한밭 새마을금고에 아예 배당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 물건이 2억 2,800에서 1억 6천으로 떨어지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 없는 금액이 되니까 결국 이것이 무익료로 경매가 취하됐다라고 보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2005년이 아니고 가격이 좀 오른, 그리고 경매에서 경쟁이 좀 심해진 2008년 현재 이 물건이 다시 경매로 나왔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이 금액 2억 2,800 이상의 낙찰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그와 같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은 계산이 2억 2,700 이상이니까 어차피 낙찰을 받는다면 2억 2,700 지난번의 금액에 낙찰을 받았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2005년도에는 가치가 지금보다 떨어졌으니까 결국 인수를 고려해서 무익료가 됐는데, 지금 이 물건이 다시 경매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낙찰을 받아도 되겠죠. 무려 14가구에 있어서 3억이라는 보증금과 그 외에 또 월세가 나왔지 않나요? 자, 보시면 3억이라는 보증금과 월세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2억 2천이나 2억 3천에 낙찰받으면 그 보증금만 해도 여러분들은 자금을 다 회수할 수 있고 월세 수입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을 이용하고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높이는 쪽으로 가면 여러분이 투입한 금액 또는 대출을 받은 금액을 보증금으로 모두 변제하고 월세로서 여러분은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구 주택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대구시 두류동에 조그맣지는 않네요. 중형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1억 9천에 감정이고 1억 9,200에 낙찰이 되었는데 임차인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래쪽의 내용을 볼까요? 등기부상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고 같은 날 건저당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그 이후에 가압류나 가등기, 가압류 그리고 경매가 나온 조금 복잡한 사건인데요. 임차인은 말소기준 권리보다는 늦습니다만 전입하고 확정을 제때 받아놨네요. 자, 이것이 낙찰되면 과연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아까 낙찰된 금액을 말씀을 드렸죠. 1억 9,200입니다. 그래서 경매비용 200여만 원을 빼고 1억 9천에 낙찰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소액은 안 되죠. 그렇다면 건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겠습니다. 4,800.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배당받을 사람은 가압류가 순서는 빠르죠. 2004년 9월 13일, 임차인은 9월 15일. 그러니까 가압류가 빠르고 확정받은 임차인이 나오고 그 이후에 또 다른 가압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1억 9천 중에서 4,800을 뺀 나머지 1억 4,200인가요? 이 돈을 이 가압류, 임차인, 가압류별로 나눠서 안분해야 되죠. 그래서 가압류한 박 씨에게 1,520, 임차인은 1억 2천, 또 가압류한 농협이 454만 원, 가압류한 하나은행이 대략 1,000만 원. 자, 이렇게 안분한 계산이 4개로 나오겠죠. 그런데
이것은 가압류 채권이고 임차인은 확정을 받았으니까 물건이고 또 그 아래에 두 개의 채권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가압류 채권은 그대로 배당이 되겠지만 아래에 있는 임차인이 물건이니까 가압류 아래쪽 두 개의 배당은 임차인이 흡수하게 됩니다. 결국 전체 총 채권에서 임차인 가압류의 채권만큼을 결국 임차인에게 배당이 된다는 건데요. 자, 이 금액이 다시 계산을 해볼까요? 1억 9천에서 4,800이 배당되고 1억 4,200이 남았는데 이것이 하나은행은 아니죠. 가압류, 임차인, 가압류. 그래서 이 총채권이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임차인이 배당받아야 될 게 1억 2천과 450 그리고 1,000만 원. 대략 1억 3,500 정도가 되네요. 1억 4,200을 1억 5천분의 1억 3,500으로 계산하면 제가 해보니까 1억 2,600 정도가 나옵니다. 이 금액이 임차인에게 간다는 건데 임차인이 받아야 될 금액은 1억 2천이죠. 그러면 남습니다. 그러면 1억 2천은 임차인에게 가고 남는 것은 그 아래쪽에 있는 가압류권자에게 일부씩 배당이 되겠죠.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일단 대항력이 없고 등기부는 깨끗이 지워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얼마 배당받느냐. 전액 다 배당받는다는 계산이 나오죠. 결국 이 임차인은 자기가 배당받는 것을 계산을 해보고 입찰을 들어갔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주택의 임차인이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그 보증금을 이렇게 정액한 경우는 대항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경매 물건의 주택의 자료에서 가구 호수보다도 많은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실제 그 사람이 점유하지 않거나 또는 임차인의 가족, 채무자의 친인척 가족일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